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정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성범죄 사건에 당했을 때 잘 몰라서 불안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 발생 시의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 이하 여청팀이라 함이라고 해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주로 다루는 전담 수사팀을 두어 여청팀의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안정을 위하여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진술을 하게 되고, 일선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되더라도 여성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세한 당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관이 묻고 피해자가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2에서 3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피해자가 자세히 진술할수록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한다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가해자와의 대질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진술조서 작성 시 사건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육하 원칙에 따라 진술하고, 그 진술조서를 토대로 하여 수사기관은 현장 탐문을 통하여 팩스 등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하여 가해자를 신문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 가해자를 소환합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접수된 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달리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진술을 마친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며, 피해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여 물어보는 정도의 협조만을 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사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피의자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는 보통 2에서 3개월 걸리고,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의 자료를 기록으로 묶어 담당 수사관의 의견과 기소 여부 등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 두 군데이고 기소권은 검사만 갖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면 담당 검사가 그 기록을 검토하여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여 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불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결과 죄가 있다 없다만 판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재판을 통해서 사법기관인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성범죄가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을 사건이 종결 처리됐지만, 현재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 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3심까지 진행될 수 있고 1심 재판이 대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가해자의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전부 합하면 1년이 좋게 걸리게 됩니다. 강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징역실형이 선고됩니다. 친고죄가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가 과거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정도로 피해자의 의사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친고죄가 삭제된 지금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가해자는 기소되면서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됨과 동시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아무리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 정보 등록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개 고지는 아니어서 성범죄가 알림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와는 다르지만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찍어야 하고 출국하거나 주거지를 옮길 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아동기관 등 일정한 기관의 취업도 제한되고 성범 재낙인이 평생 따라다니고 다시 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로 공개 고지도 되며 나아가 전자발찌도 착용하게 되어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몰라서 술에 취해서 장난처럼 또는 윗사람인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해 마치 관행처럼 행해야 하던 행동들이 현 시대에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고통받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 황정난 변호사였습니다.